조선의 왕 중 단 한 명만 기억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이름을 말합니다. 세종대왕.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세종은 진짜 세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오늘 그 나머지 절반을 꺼내볼게요. 1397년 5월 한양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냉혹한 군주였죠. 이 아이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왕위와는 거리가 먼 위치였죠. 하지만 충녕은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책 그만 읽어라며 책을 빼앗을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첫째 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녕은 왕세자 자리를 스스로 걷어찰 만큼 거침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자 태종의 눈이 조용히 셋째를 향했습니다. 1418년 충녕은 갑작스럽게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태종이 양위를 선언합니다. 나이 겨우 22, 준비도 없이 갑자기 왕이 된 청년, 그것이 세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경연, 즉 신하들과의 토론 세션을 하루 3번씩 진행했습니다. 재위 32년 동안 1898번의 경연, 역대 왕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세금 제도를 바꿀 때는 전국 17만 명의 백성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했죠. 조선시대에 17만 명 설문조사. 지금 봐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집현전도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모아 연구에만 집중하게 한 곳, 월급 주고 책 사주고 그냥 연구만 해라고 한 겁니다. 그 세종 본인도 밤새 공부했습니다. 왕이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였죠.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로 이어집니다. 세종이 왕이 되던 시절, 조선의 글은 오직 한자뿐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죠. 글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의 첫 줄, 나란말싸미 등격에 달아.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뜻을 펼치지 못한다. 그걸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한글 창제를 신하들 몰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알게 됐을 때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처럼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상소가 빗발쳤죠. 세종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세종은 언어학, 음울론을 독학해가며 수년을 연구했습니다. 자음은 혀, 이, 목구멍 모양을 본떴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방식이죠. 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소리와 형태가 일치하는 문자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철학이 담긴 문자죠. 세계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꼽는 이유입니다. 1443년 훈민정음 28자가 완성됩니다. 수십 년 걸리던 글자 학습이 며칠 만에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에 하루면 익힐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580년 전 세종의 선물로 유네스코는 세종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매년 시상합니다. 한글 하나만으로도 세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세종 업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종 재위 32년 동안 조선의 과학은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핵심 인물은 장영실, 노비 출신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세종은 신분 차별 없이 그를 발탁하고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장영실과 세종은 함께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구입니다. 서양보다 200년 앞섰죠. 200년.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앙부일구는 길거리에 설치된 공공 해시계입니다. 백성 누구나 시간을 알 수 있게 중국 달력 대신 조선의 위도에 맞는 독자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방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한반도의 북쪽 경계선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외구 문제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1419년 대마도 정벌, 화포 기술도 이 시기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박연과 함께 아학을 정비하고 악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 과학, 문자, 군사, 음악, 한 사람이 이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뇨, 안질, 부종, 관절염, 기록된 질병만 수십 가지입니다. 말년엔 눈이 거의 멀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멈추지 않았죠. 소헌왕후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형벌에도 관대했습니다.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건 왕의 탓이라고 했죠.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조선시대에 1426년에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세종은 1450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문자, 과학, 음악, 군사, 복지, 이 모든 걸 혼자 설계한 왕. 그의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막을 읽는 순간에도 역사 속 이야기를 계속 꺼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